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사이에 지금 시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호재가 나오고 있고, 겉으로도 또 악재가 나오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데, 내부 수급 구조가 좀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가격 변화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 오늘은 그래서 단순 반등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보여줄지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 이더리움이 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이더리움의 1시간봉 기준으로 볼 건데, VP 구조까지 보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VP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1시간봉 차트인데요. 이틀 전 구조에서는 이 POC를 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타는 파동을 보여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딱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열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역헤드 숄더 패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저점을 지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졌던 건 맞습니다만 결국 POC 위로 올라탔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자, 대신에 제가 영상을 요즘 매일마다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더리움 반등을 정말 원하신다면 반등이라고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틀 전 구조에서는 이 POC를 넘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스가 정말 작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죠. POC를 돌파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괜히 VP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VP 구조를 봤을 때 실제 돈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차트에 그어놓는 이런 보조지표, 추세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자리, 그런 자리가 딱 이런 구조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결국 POC를 넘는다는 건 그동안 있던 물량 위로 가격이 올라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 반등이 아니라 수급 전환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 BTC, OTC 총 보유량입니다. 자, OTC는 뭐냐면 오버 더 카운터, 거래소가 아니라 기관이나 대형 자금이 장외에서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의 물량의 창고입니다. OTC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보통 시장에 매도 대기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OTC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보유했던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 그 물량이 시장으로 나왔거나 이미 소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 OTC 보유량이 급격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과거에도 OTC 물량 감소가 지속됐을 때는 가격 상승 흐름이 한 번씩은 점진적으로 나왔던 경험이 좀 강하게 있었죠. 그런데 상승장의 이런 물량이 빠진 게 아니라 공포 구간에서 그나마 60K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의 물량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공포에서 물량을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OTC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건 수급상으로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물량이 더 줄어드는지, 그냥 기관과 대형 자금이 비트코인을 포기하는지, 그걸 며칠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OTC 물량 확인하고 VP 구조 확인하고 제가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은 드리겠지만, VP 구조가 정말 분봉 단위로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POC 위에서 유지가 될 때 거래량이라는 그 조건도 중요하고,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팩트죠.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건 이런 내용들을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정말 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VP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주요 매물대가 위로 있는데 이 물량을 정말 뚫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돌파를 실패한다면 대응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해드리면, 리딩방도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들어오셔라 이런 것도 절대 없죠. 그냥 단순히 제가 일기장처럼 그냥 하루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정말 참고용으로만
정말 관점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대신에 실시간 대응은 이런 스터디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대응해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그 시나리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 이유와 함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금은 POC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대략적으로 1972달러 이 정도가 되죠.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눌리고 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내일 아니면 오늘 새벽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구조는 POC 위에 안착한 게 팩트긴 하죠. 하지만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팩트긴 합니다. 왜냐면 상단 매물대가 완전히 비어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위로 올라서면 시장가 매도 물량이 좀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도 시장가 매도 물량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가 매도가 쌓여있는 이 물량까지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POC 위에서 버틴다면 그냥 한번 양봉이 크게 들어서는 장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양봉이 나오면서 POC를 넘어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매물대에 대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괜히 VP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대신에 지금 거래가 살짝씩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버티는지입니다. 게다가 매물이 좀 빠지면서 가격이 빠지면서 해당 구간을 버텨줄 필요가 있어요. 이전 저점 라인대하고 마주치는 자리죠. 자, 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음봉이 나오고 한 번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감하게 되면 차라리 이럴 때에는 이 가격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저점을 찍을 때 1956달러를 한번 체크를 할 때 그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미리 걸어놔도 되겠죠. 자, 대신에 이렇게 낙폭을 보여주고 강한 패턴으로 전환된다면 이 거래가 비어있는 이 구간들이 있죠.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상승 조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내려간다면 칼손절로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대신 여기서 매수 단가를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면 제가 여기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0달러니까 2%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칼손절 잡고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1945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거래가 확실하게 비어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칼손절을 잡고 한다면 1대2가 넘는 손익비니까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죠. 그래서 한번 흔들더라도 이런 구간 안에서는 단기적인 타점을 잡고 위로 올라갔을 때 2010달러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VP가 이 안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된다는 게 POC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시장가 매수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이건 제가 수정할 수도 없고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박스를 여기서 만든다는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1973달러 그리고 이 구간은 대략적으로 1966달러 이 안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POC를 이탈시켰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다시 또 이탈됐다가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튀어 오르는 흐름 이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탈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그러면 박스가 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위에 있는 매물대 자, 이전 차트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기준값이 달라져서 위에 있는 매물이 약해진 건 맞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POC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올라갈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간다면 거래가 비어있는 구간들 위쪽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니까 밑에서 받쳐진다면 올라갈 힘을 응축하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박스를 유지하다가 올라탔을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양봉이 나오겠죠. 언제든지 간에 이때 거래가 대략 이 이상이나
또는 뭐 중간 정도가 나올 때 매수 볼륨이 좀 받쳐줘야 돼요. 매수 볼륨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매도 볼륨만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한번 그냥 음봉으로 크게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특히 매수 볼륨이 받쳐지는지 그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눌림이 없이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더 강한 위에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전쟁 이슈가 정말 발발이 되면서 저점까지 이탈될 수도 있으니까 칼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POC를 넘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 있고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POC를 넘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볼륨만 받쳐지면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전쟁 이슈가 발발이 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춘다면 해당 구간에 매물이 쌓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조를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감으로 매매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 POC를 지지를 보여주는지 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상은 여러분들이 관점, 이 큰 모습을 봤을 때 올라간다면 어떤 조건이 발생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간다면 관점을 어디서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건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거고 실시간으로 뭐 POC가 정말 지지를 받는지 또는 거래량 조건이 뒤따라 오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단순하죠. 제가 그냥 일기장처럼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딱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리딩방도 절대 아니고 뭐 돈 내고 들어오셔라 이런 것도 전혀 없죠. 단순히 영상은 방향성으로만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기준은 이 방 안에서 공유를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볼 텐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틀 전과 기준값이 달라져서 이 POC가 이렇게 내려온 것도 맞지만 결국에 이때부터 POC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뭘 의미할까요? 이제 밑에 있는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방향이 위로 향할지 또는 청산시키기 위해서 아래로 향할지 결정되는 게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쟁이 정말 발발한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저점도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제가 관점을 폐기한다면 어디에서 폐기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